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들뜨는 섬. 몇 번을 와도 또 오고 싶은 곳 제주. 돌, 바람, 여자. 삼다도라는 이름 하나로는 이 섬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녀가요, 요 앞에서 사랑의 키스하잖아요. 평생 부자로 행복하게 오래 산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 번 발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이곳의 매력. 혼자 없어. 지금 바로 제주도로 떠나보시죠. 눈길 닿는 곳마다 절로 탄성이 나오는 제주는 사실 화산 폭발이 만들어낸 단단한 현무암의 섬입니다. 제주의 돌엔 두 가지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오래전 화산이 남긴 자연의 돌, 그리고 그 위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손수 쌓아 올린 삶의 돌이 있는데요. 그 돌들과 천년을 버텨온 나무처럼 사람들은 이 검은 돌밭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죠. 네, 화산 폭발난 주물로 돌이 많아요. 그래서 그 화산돌이잖아. 돌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밭밭마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한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기 전부터 제주의 곳곳엔 화산의 흔적이 가득한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40만 년 전 용암이 지나간 자리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깊은 웅덩이를 이룬 쇠속가. 자, 지금부터 스캔합니다. 날씬한 척 하시면 안 돼요. 이 물길을 건너는 방법은 단 하나. 엔진도 노도 없이 밧줄로만 움직이는 전통 뗏목, 태우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출발해치고 출발할 거예요. 근데 출발 소리가 작다. 여기 있다가 그냥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팽팽한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기면 40만 년의 시간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갑니다. 손님, 여기를 쇠속각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왜 쇠속각인지 혹시 궁금해요? 네. 진짜 궁금해요? 네. 자, 궁금하신 분 손 들어요, 손. 자, 여러분, 첫 글자 새는 소라는 거 아셨죠? 위에서 딱 보잖아요. 이 마을 자체가 소가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소는요, 여러분 한자 배우셨잖아요. 연못소라는 한자어를 써요. 자, 마지막에 있는 깍은요, 끝 지점을 제주어로 깍이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쇠, 속, 깍. 저기 초록색 보이죠? 네. 혹시 뭐 하고 있는 거 보여요? 뽀뽀하고 있네, 뽀뽀. 여러분 키스하고 있는 거 보여요? 예, 보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녀가요, 요 앞에서 사랑의 키스하잖아요. 평생 부자로 행복하게 오래 산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볼 테니까 자, 키스타임. 오랜 세월이 빚어낸 이 절경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순간을 마음에 담아가죠. 여기 오시면은 우리 선장님이 너무 재미있으시고요. 기암 개석부터 해서 물, 그다음에 새소리 너무 좋습니다. 제주도를 많이 왔는데도 여기를 처음 와본 거예요.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새속강 보러 놀러 오세요.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제주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쇠속각.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물길 위로 오늘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 흐릅니다. 단단한 현무암이 빚어낸 건 특별한 풍경만이 아닙니다. 육지에선 볼 수 없는 제주 사람들만의 밥상이 만들어졌죠. 거친 바닷바람과 화산토로 이루어진 땅에서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해 자연이 주는 것들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거센 바람도 묵묵히 견뎌온 팽나무처럼
오랜 세월 이어온 제주 향토 음식을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 이곳의 하루는 가마솥 앞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돼지 사골하고 돼지 머리하고 고운 거거든요. 이제 사골 육수를 내서 이제 뭉국을 끓이는 거죠. 저희들은 조금 힘들어도 이제 뼈를 삶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구우면서 이제 쓰는 거죠. 제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음식 몸국. 새벽 내내 고하는 사골 육수가 몸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더 남아 있는데요. 그 제주도의 원래 이름이 이 몽국 자체가 모자반인데 제주도 말로 몸이라서 그래서 몽국. 뼈 우린물하고 바다의 해초가 이게 만나면 궁합이 진짜 좋고 맛도 있고 제주도 이제 토속 음식이라고 몽국입니다 이게. 제주의 향토 음식은 몸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주 흑돼지로 삶아낸 돈베고기와 제주 청정바다에서 잡아올린 흑옥돔, 그리고 깊은 감칠맛의 성게 미역국과 칼칼한 양념을 입혀 조려낸 은갈치까지. 제주 바다와 땅이 차려낸 제주의 맛 한 상이 완성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한 그릇엔 단순한 맛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몸자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몸에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주 먹는 편입니다. 아 좋죠. 그 옛날 시골에서 먹은 맛 그냥 그대로니까 참 좋습니다. 섬이라는 특성 탓에 육고기가 귀했던 제주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만 돼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돼지 한 마리로 온 마을이 배불리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바다에서 흔히 구할 수 있었던 모자반과 땅 위에 지천으로 자라던 메밀을 갈아 국에 풀어넣어 그 양을 늘려 마을 사람 모두가 한 그릇씩 든든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로 이 추억의 음식도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요. 제주도에 지금 모자반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장사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 갈지도 모르고 젊은 세대에서는 조금 이제 먹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이 몸국 한 그릇에 담긴 제주의 이야기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배지근하고 깔끔하면서도 맛있어요. 한번 오셔서 드셔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힘겨운 시절을 함께 견디며 온 마을이 나눠 먹던 제주의 밥상. 그 따뜻한 마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제주 사람들이 이 거친 환경을 살아온 흔적은 땅 위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수십만 년 전 화산 활동이 만들어낸 오름은 저마다 다른 모양과 이름으로 제주 곳곳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새별 오름은 누구나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길이 잘 닦여 있는 오름입니다. 특히 정상에서 맞이하는 노을은 제주 최고라는 말이 아깝지 않죠. 그런데 오름 아래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을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 나이가 어때서 고사리가 많이 있단다. 4월 제주엔 고사리 장마가 내립니다. 화산토에서 봄비를 맞고 자란 제주 고사리는 연하고 굵어 산에서 나는 소고기로 불리는데요. 제철이 되면 도민도 관광객도 오름 기슭으로 모여들죠. 이런 싱그러운 제주에서 기념사진을 빼먹을 수 없겠죠. 혼자 없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새별 오름. 그 속의 이야기를 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오름이 386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웬만한 오름들 한 100개 이상은 다녔고요. 한 군데 뭐 오름 다닌 횟수로 치자면 엄청 많이 다녔죠. 수백 번을 올랐어도 새별 오름 앞에서는 가슴이 뛰는데요. 아, 여기는 서쪽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새별처럼 봉우리가 우뚝 서 있다고 해서 새별 오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비고가 119m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등산로도 되게 잘 정비가 돼 있어가지고 뭐 관광객들이든 도민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얼마든지 편한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오름이라서 되게 좋아요. 한 걸음씩 오를수록 제주의 품은 더욱 넓어지고 이 길 위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여 있습니다. 제주인들은 오름에서 태어나고 또 오름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오름에 묻힌다라고 할 정도로 오름은 뭐 제주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예. 제주도는 이 무덤이 이렇게 오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밭 같은 데 가운데도 막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목축들이 무덤 들어가서 혹시 무덤을 본붕을 훼손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담을 쌓은 이유도 있어요.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새별 오름은 지금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정상에 오르자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경치가 좋긴 좋다. 확실히 싹 풀린다. 도심이랑 달라. 여기는 특히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치신 분들이 참 많은 생각을 좀 되돌아보고 좀 이렇게 지친 마음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주도를 오셔서 여기를 안 와보셨다면 이게 어디 가서 당당하게 제주도를 왔다 갔다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이 담긴 새별 오름. 이곳을 오르는 이유는 저마다 달라도 새별 오름은 여전히 모두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만 한 줄 알았던 제주 땅에는 이름도 제대로 새기지 못한 죽음들이 곳곳에 묻혀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었고 이웃이었던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하늘도 오늘처럼 파랬을 겁니다. 오가는 이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무심히 지나치는 이곳에 제주의 가슴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데요. 110여 년 전 제주 남부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모슬포 교회를 섬겼던 손재훈 목사님이 해줄 이야기가 있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비석은 4.3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위령비입니다. 1947년에서 1954년 제주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사라진 참혹한 비극이었는데요. 그런데 위령비 곁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비석이 있습니다. 가운데 비석은 조남수 목사님과 그리고 면장 김남원 씨에 대한 공덕비예요. 조남수 목사님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것들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경찰서장을 찾아갔다 그래요. 군경에 대항해 산으로 숨어든 무장대는 밤이면 민가로 내려와 쌀과 옷을 빼앗았고 이를 내어줬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한 사람들조차 군경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조남수 목사는 경찰서장을 찾아가 이 상황을 알렸고 마음이 움직인 서장은 자수하면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조남수 목사님이 사람들을 공터 같은 데 모아놓고 자수하면
살려준다 그러니 자수해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흐느끼고 그러면서 자수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받아낸 약속으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위대한 용기의 시작에는 단 하나의 마음이 있었답니다.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거창한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보편적인 사랑이라 그럴까? 제주도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 계기가 됐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훗날 한국판 쉰들러로 불린 조남수 목사.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은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는데요. 기독교가요, 희망이었어요. 희망.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던 어두운 시대. 그 한가운데서 3천여 명의 생명을 살린 조남수 목사의 사랑은 오늘도 이곳 제주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아픔을 딛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귤. 그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귤나무만 있으면 자식을 대학 보낸다 해서 대학나무로도 불리던 시절. 모두가 귤이라는 황금알에 매달릴 때 한 사람은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알로의 선두자 고 김정문 회장. 모두가 돈이 되는 길을 좇을 때 그는 오직 사람의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이름조차 낯설었던 알로에의 땀과 정성을 쏟기 시작했죠. 김정문 회장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이 식물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위장을 지키며 손상된 피부를 되살리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 고집스러운 걸음이 오늘날 전 세계 450여 종 알로에가 모인 세계 최대 알로에 식물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로에 꽃집을 또 처음이네. 처음 봤네 진짜. 알로에 이거 뭐죠? 알로에 진짜 처음 봤네 진짜. 알로에 최고야. 가공된 모습으로만 만나던 알로에를 이곳에선 싱싱한 상태 그대로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돌리시면 돼요. 그냥 뺑 돌리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 와. 여기. 와. 어머 멋진데라. 와. 지금 받으시면 피부도 연해지고 이쁘시세요. 비싼 알로에. 그러니까요. 이거 아무나 안 해주. 어머 진짜예요? 그냥 아무나 못 해주시면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오늘 너무 특별해요. 그죠? 너무 이렇게 받으시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알로에가 꽃을 핀다는 것도 처음 봤고 오늘 체험을 했는데 아주 피부도 아주 부드러운 것 같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한 번은 제주도 와서 여기는 한번 들려보고 가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알로에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이 드넓은 알로에 숲을 김정문 회장과 함께 일궈온 사람이 있습니다. 알로에의 놀라운 효능을 세상에 알려온 최연매 회장인데요. 알로에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통했던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고 알로에로 사람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남편은 곁에 없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두 사람이 함께 가까운 이 숲 안에서 최연매 회장이 특히 아끼는 알로에가 있다는데요. 엑셀사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알로에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청원 다구 기념 식수로 회장님이 심어주신 강인한 생명력과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알로에입니다. 이 엑셀사는 아프리카에서 회장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게 세계에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얘가 들어올 수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뭐 값으로 따질 수가 없죠. 죽이면 큰일 나요. 자식 같은 마음으로 갖고 온 초록빛 보물들. 하지만 이토록 평화로운 숲을 일궈내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단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3초 안에. 심장 대동맥 파열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IMF를 겪으면서 회사의 부채가 상당히 큰, 400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저 그냥 오직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절박감? 그런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선물 알로에로 병든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사명이라 믿었던 김정문 회장.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세운 원칙인 만만만의 정신은 지금도 최은매 회장을 통해 계속되고 있죠. 저희한테는 알로에는 인생의 전부인데 이제 남편 없으니까 남편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죠. 그녀의 삶은 마치 상처를 입어도 가뭄이 길어져도 묵묵히 스스로를 치유하며 자라나는 알로에와 닮아 있습니다. 그 강인한 생명력의 비밀이 담긴 투명한 알로에 겔. 이 알로에 겔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요? 알로에는 제주의 깨끗한 자연 속에서 1000일 이상 자라나야 수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서 수많은 알로에들이 그 시간을 채워가고 있죠. 알로에 봐봤을 거야. 안 봐봤죠? 온 거죠? 맛은 무맛이에요. 무맛인데 이게 피디님 한번 먹어볼래요? 네. 네, 먹어보세요. 아무 맛도 아무 맛도 안 나요. 무맛이에요. 시간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 빨리 알겠습니다. 이게 공장에 들어가지고 6시가 넘어가면 신선도가 약해져요. 시간 싸움이에요. 이게. 막 수확한 알로에의 신선함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6시간. 그 효능을 고스란히 전하기 위해 서둘러 공장으로 향합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제품화를 위한 공정이 시작됩니다. 알로에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이곳에서 세척, 절단, 박피의 과정을 한 번에 거치죠. 일단은 수확하면 당일 생산 원칙으로 잡고 있고 제주도가 화산초 지형이기 때문에 일단 수확이 이미 좋아서 알로에가 자라는 환경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고 있고 수확한 후 생산까지 저희가 일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알로에 공장은 없죠. 사실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일의 기다림과 6시간의 정성이 만나 그 신선함과 효능이 가득 담긴 알로에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이 알로에에 담고 싶었던 건 건강함 그 이상이라는데요. 알로에의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는 정말 체험해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고 이 알로에 숲이 모든 분들에게 삶에 영감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을 일깨우는 작은 울림이 되는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 척박한 제주 땅에 심은 알로에 하나가 지금의 숲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온 진심은 우리 삶 속에 따뜻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산으로 탄생한 섬 제주. 모두들 살기 힘든 땅이라며 고개를 내저었지만 오히려 그 거친 환경이 제주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갖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모진 세월 속에서 일궈낸 빛나는 풍요의 섬, 제주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 제주도로 놀러 오세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여러분, 닭 중에서 가장 싱싱한 데 있어요. 싱싱한 닭. 그렇지, 파닭.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여러분. 가장 좋은 닭이 있어요. 가장 좋은 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 등을 어떻게 해줘요? 그렇지요. 오나나.